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간 경선 후보가 책을 냈습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런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머릿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인이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재미로 혹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인생이나 소신을 그냥 알리기 위해서 혹은 글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낸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책이고, 그래서 유권자가 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하고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내놓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흔히 책의 머릿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폐습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정치인이나 보통의 글을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 아닌, 직업이라기보다 글을 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냥 대피를 활용해 버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대피를 하더라도 머릿말 부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쓰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재명 씨 본인의 글이다, 본인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 바로 본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머릿말을 읽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단행본을 내놓는다. 그러면 이재명 씨는 이전에 단행본을 낸 적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오랜만이라고 하니까 아마 오랫동안 단행본을 내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렇습니다. 글쓴이의 말을 이렇게 솔솔 받아들이고 따라가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책의 글 분석입니다. 이 책은 나의 정치 인생과, 그러니까 이재명 씨 본인이 자기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그 경험과 이렇게 되겠죠. 자기의 그 정치 경험, 그리고 정치 철학. 정치 철학이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것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자기가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다져 놓은 정치에 대한 세계관이나 신조, 그것을 정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이재명 씨는 정치 인생, 정치 철학을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정치에 있어서는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아주 원로 정치인,
정치로 한평생을 살아와서 정치에 대해서는 그저 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된다 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좀 글을 이렇게 써도 될까 하는 걱정이 되겠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표현, 누구누구의 정치 인생과 정치 철학, 이런 것은 보통 아주 큰 정치인에게 찬사를 올리는 그런 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는 것은 좀 이래도 되는 것일까? 좀 염치 없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이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떻게 바꿔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바로 지혜로운 말, 그 말 한마디를 들어서 따라가면 그냥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은 이런 깨달은 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언론이나 또 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큰 스님 같은.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정치인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일체의 비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심적 태도로 어떤 원로 정치인을 보면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무엇인가부터 분명하게 그 개념을 먼저 알 필요가 있죠. 정치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또 현역 정치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전직 정치인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역 정치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보통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또 국무위원은 정치인이라고 해야 하겠죠. 정무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그러고 보니 정치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끄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입니다. 좀 그 공통점을 찾으면 선거로 뽑은 공무원, 선거로 뽑아서 이제 공무원증을 주는 것이죠.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거로 뽑히든 시험을 봐서 그래서 뽑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임무 수행을 해라 하면 그것을 하는 일꾼이죠. 근로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전근대적인 정치인이라고 하는 영도자, 지도자, 이런 개념은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하겠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정치인에게는 권력이 없죠. 권한만 있습니다. 가령
동장이다. 선출된 공무원이죠. 그 사람은 동이라고 하는 그 한도 안에서 권한이 부여됩니다. 남의 동에 가서 나 동장인데 그러면서 공무수행을 할 수 없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은 그럼 전국구인데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 일하는 입법정부의 공무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계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아주 바둑판의 눈금처럼 세세히 그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해라. 그게 정치인인 겁니다. 이재명 씨는 이 책은 나의 정치 인생과 정치 철학 그리고 내가 꿈꾸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정치인이 어떤 공무원인가 선출된 공무 수행자 공무원으로서 권력은 없고 권한만 있는 국가의 공복이다. 이랬는데 이제 이게 큰일 났습니다. 내가 꿈꾸는 우리나라의 미래 이게 꿈을 아무나 꾸면 안 되는 것이죠. 꿈을 꾼다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것이겠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천에 나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꿈꾼다. 누구나 꿈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공무원은 꿈꾸면 안 됩니다. 그게 설령 국회의원이어도 안 되고 대통령이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밑에 있는 권한만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국가 체제를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어느 조직의 자기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바꾸는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내가 꿈꾸는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이런 발칙한 소리를 하는 것을 그냥 들어왔습니다. 아, 지도자, 영도자, 리더니까 그래도 된다. 이것이 바로 전제국가에서 있던 그 잔유물 폐습인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리더는 없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그저 공무원만 있을 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이재명 씨가 이 나라를 이렇게 바꿀 거야. 지금 이제 대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헌법을 바꾸겠다. 헌법을 개정하겠다.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겠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면서 또 나는 헌법에서 5년 단임으로 돼 있는데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한 3년만 하고 그 대신에 헌법을 바꾸겠다. 이런 게 무슨 타협을 하는 것 같고 딜을 하는 것 같지만 네가 뭔데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네 맘대로 정하는 것이냐. 우리 유권자는 누구라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관없이. 왜? 헌법과 법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안 지켜도 되고
좀 덜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이재명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혹은 타원형이고 이런 미래가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것을 정해도 되는 것일까? 개인 이재명은 아니라 치더라도 대통령 개인이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하게 가야 된다. 흔히 말해서 나라를 완전히 새로 바꾸는 새로운 나라로 만든다고 하는 대개혁, 대변형 이런 것을 정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서울 경기에서 한 2,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2,500만이 좀 넘으면 거기가 우리 전체 인구의 과반수 되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꾸자, 이러이러한 것으로 바꾸자고 하면 어차피 과반수니까 다수결로 해도 뭐 그런 결론 나올 테니까 되는 것일까? 이 어느 하나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금지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국민 중 한 명도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겠다. 한 명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하면 거기에 괜찮은 정치인이네 싶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수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부분은 되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게 당신의 권한 안에 드는 것이냐? 주권자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돈과 권한을 모두 허락했느냐? 따져야 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라는 말을 하면서 빠져드는 함정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저 보광동에 사는 김모모 씨가 굉장히 억울하다. 그 한 명이 억울하면 안 되니까 이 법 고치자. 이번에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10명이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새로 펴기로 했다. 거기에 맞춰 법 고쳐달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의 본뜻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특정 한 명의 뜻대로 한다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쪽으로 많이 그래서 법이 무수히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헌법도 고치자고 하고 그러고 있죠.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거나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매일 아침 질문을 한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이 사람이 나중에 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하는 말은 유명하게 한 미국의 경우에 한 중학교 1학년 정도면은 그 말을 다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대통령인 공무원이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하려는 그 성의를 보여준 그런 말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러면 된다. 이제 이 정도의 눈높이로 보면 되겠죠. 나는 매일 아침 질문을 한다. 그 질문을 한다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질문을 하는 것은 보통 이렇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설명을,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 답을 할 수는 없죠. 모르니까. 그래서 질문이라는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최소한 복수의 인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물론 챗 GPT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질문하는 자와 답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서로 대향적이라고 하는데 마주보는 위치에서 답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답하는 자는 질문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은 상대방 있는 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이런 표현도 있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무엇일까? 가령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질문의 정의를 따르면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본인이 답할 수 있다면 본인이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질문한다고 안 하고 자문한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을 해주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이것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물음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내는 것이죠. 질문이 아니다. 자문은 질문이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나는 매일 아침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 질문은 자문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일까? 게다가 매일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반복한다 하는 뜻이죠. 아침에 눈만 뜨면 아침 체조하듯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질문을 한다. 이렇게 썼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질문하느냐? 질문이라는 것은 물어보는 물음이 있죠.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정치는 무엇인가? 매일 아침 누구한테 가서 정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묻고 내일 아침에도 묻고 그 다음에 또 묻고 그래서 이재명 씨가 만일 정치를 한 기간이 한 30년 됐다 그러면 30년 곱하기 365일만큼 매일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년 전부터 챗 GPT를 끼고 다녔던 것인가? 누가 이걸 참아냈을까? 궁금하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매일 아침 질문하는 것이 정치는 무엇인가? 이재명의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무엇인가? 그럴 수 있다고 하지요. 이 정도 했으면 이재명 씨는 정치라는 것으로 득도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정치라는 부분에 우리가 딱 멈춰서게 되죠. 어느 개인의 정치라는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이재명의 정치가 있다면 홍길동의 정치도 있을 수 있고, 홍길동의 정치와 이재명의 정치는 다르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정치가 무엇인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치인 이야기 했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인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정치라는 게 따로 있다. 이거는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이어야, 어떻게,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어야라고 하다니, 영어로 must, must 혹은 should, 아니 그런 게 있는 것인가? 이재명이 세상의 지배자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표현은 이재명의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군주가 정치란 무엇인가? 나는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바로 그것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민주주의에 바탕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치라는 분야는, 특히나 정치는 법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것인 줄 아는 것이죠. 어느 아주 예지력이 있는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영도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소설 같은 개념이 아직 대한민국의 정치 개념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어떻든 이렇게 봤을 때 표현이 잘못됐고 정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안 돼 있다. 이재명의 정치는 이라는 것은 주권자 앞에 대단히 불손한 표현이고, 이것을 수정한다면 빨간 펜 여기 조금 고쳐놨습니다. 이재명에게 있어서 정치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말 그대로 보면 어때야 하는가, 어떤 것인가 하는데 이재명의 정치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를 다시 고쳐 쓴다면 이재명은 어떤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재명은 어떤 국민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국민의 일꾼으로서 충실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만 분명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답이 나와 있죠. 이건 매일 아침 질문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첫째, 법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선출직 공무원, 공복,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담당한 분야,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권한을 행사해서 주권자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 영역에서 법질서가 지켜지도록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공무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법을, 내가 보기에 필요한 어떤 좋은 법을 만들까? 이거 아닙니다. 법을 만든다는 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죠. 헌법을 고치든지 헌법을 제정한 이후로 이게
대의제다. 이 대의제도 옛날 말입니다. 그러면 법을 고치거나 헌법을 고치거나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거 한번 고쳐봐야지, 국회의원이 저거 한번 고쳐봐야지, 저 사람이 이걸 원하던데 하나 고쳐볼까? 그래,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전체 국민이 그 법이 적용되면서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계속 부풀어 올라서 그냥 두면 뻥 터져버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것을 채취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인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법 전문가들하고 다시 그 내용을 다룰 전담팀을 둬서 고쳐도 되는가? 고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또 장시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아주 조금 고쳐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1000명을 위해서 법을 고칩니다. 계속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법이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고 법마다 그 경우의 수를 나눠놓지 않은 것이 없고 법의 일반성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우선 정치인은, 선출직 공무원은 어떤 법을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국가를 바꾸어 가거나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정치를 할까 하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내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책은 이런 질문을 품고 정치의 길을 걸어온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참 주인인 국민들에게 바치는 희망의 노래다. 우리 국민들이 난파선에 타고 있는 것인가? 왜 희망의 노래를 바치는 것일까? 지금 절망하고 있는 상태인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주인의 참이라는 것은 진짜, 정말 이런 뜻인데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여기 참주인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내용상 이것은 족발 현상이다. 아니면 헌법을 모르고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질문을 품었다고 하는데 질문이 과연 품는 것인가? 질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알고 싶은 게 있어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여기요. 이게 뭔가요? 이거를 품고 평생을 걸어왔다.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 그 질문은 여간 대단한 질문이 아니겠구나. 그러면 그게 질문감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질문을 품고 긴 세월 걸어왔다.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질문인데 그 질문을 품고 다니는 게 질문인가? 그러면 혹시 계속 품고 다니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의문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문이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질문은 바로바로 답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이런 것인데 가령 수학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못 풀겠다. 그래서 좀 풀어달라고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는 게 질문인데 이걸 못 풀겠다 하니까 그거를 품고 30년을 가는 겁니다. 품고
긴 세월 이렇게 질문과 질문 속에서 살아가면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거 문제가 틀린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던 건가 하면 그 의문도 결국은 바로바로 풀어야 합니다. 이걸 품고 의문과 의문 속에서 긴 세월을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의심에 의심을 더하고 불신에 불신을 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아마도 질문을 품고 질문을 한다, 이런 것들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화두라는 말, 화두의 원래 그 개념은 참선 수행을 위한 실마리, 그러니까 어떤 어휘를 가지고 곰곰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화두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매일 아침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이상하고 내용상으로도 이상하고 잘 맞지 않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너무나 먼 과거식의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이렇죠. 아마도 이걸 고치면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근데 매일 아침도 참 과장이 됐으니까 나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이재명은 어떤 충실한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인가? 뭐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습관처럼 이 말을 해왔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책 제목으로 올라갔죠.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말 같습니다. 책 제목을 다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씨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습관처럼 이런 말을 해왔다는 이런 비슷한 내용은 책 소개 부분에서도 또 들어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늘 가슴에 새기고 다니는 그런 경고이자 다짐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결국은이라는 표현이 이 경우에 잘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 어법을 따져본다면 이것은 뜻이 잘 맞지 않는다고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재명 씨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습관처럼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재명 씨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글 검색을 해보면 습관처럼 했으니까 때때로 나오겠죠? 이재명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인용한 말도 막 나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전에 이렇게 말을 했던가? 정치를 시작할 때라고 했으니까 그게 2006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2006년부터 2020년 봄까지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말을, 아니면 뭐 결국 국민이 합니다.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까지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씨가 머릿말에서 나는 습관처럼 이 말을 했다고, 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 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 전무했고 나눠서 찾아도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단 한 건 찾았습니다. 2016년 2월 19일 이재명 씨 본인의 SNS에 올라 있는 문장입니다. 평화냐 전쟁이냐는 단기적으로는 소수 권력자들이 하는 선택이지만 이 소수 권력자들은 바로 고위직 정치인들 혹은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소수 권력자들이 하는 선택이지만 종국적으로 그 소수 권력자는 국민이 선택한다. 자, 여기에서 아주 참 미묘한, 이게 책 제목을 보고 국민들이 가슴 벅차게,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우리 국민을 이렇게 높이 평가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그것이죠. 이때 이제 북풍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북측을 자극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종국적으로 이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이다. 그러니 국민이 나를 뽑아줘야 된다. 국민이 투표를 잘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게 이 뜻인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은 선거를 하는 자들이다. 국민은 표다. 그 이야기를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나 같은 이재명 같은 이런 아주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고상하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그리고 만들어 가지만 여러분이 나를 뽑아줘야 합니다. 그런 말이라는 아주 그 현실적인 말이었다고 찾은 보람은 있었죠.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검색하면서 과거에 있던 뉴스를 좀 보게 됐는데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이재명 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주 자유분방하게 이때 자신의 생각을 밝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 참 좋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2017년 3월 6일 한겨레 20일에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성남시장일 때 대선 예비후보였던 것이죠.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재명 씨 말입니다. 나는 원래 옳은 일이고 마음먹은 일이면 누가 막아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얼어붙는 것이죠. 뭐 맞는 말 아니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원래 옳은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이재명이라는 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자기가 원래 옳은 일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마음먹은 일이면 누가 막아도 한다.
원래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원래 옳은 일은 옳은 일이고 원래 틀린 일은 틀린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하는 일은 옳은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치인이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하죠. 옳은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없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거 참 큰일이죠. 저항이 있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현재 상태에서 발전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항하는 것도 용납을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마음먹었으니까. 자기가 정치인이니까. 이런 정치인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합니다. 저항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국민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거 내가 옳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항 정도는 그냥 밟고 가야 된다. 요즘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하나의 정치적 수단에 불과해요. 대통령을 수단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대통령은 이재명 씨 뜻대로 뭔가를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제한된 공무 수행을 하라고 있는 공무원직의 하나입니다. 이거 완전히 기준도 없고 무절제하게 날뛰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재명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세상 아니 세상을 왜 이재명 맘대로 만듭니까? 이재명이 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바꾸고 만들려면 기존에 있던 건 없애겠죠. 파괴하겠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내가 세상을 살고 싶은 방식, 제 멋대로 살겠다. 그거를 유지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 뭔지 고민하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위한 수단이다. 이랬습니다. 대통령 직위 자체를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를 인정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 반대는 깔아뭉개는 거야. 이렇게 이거 공개된 뉴스, 인터뷰 뉴스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을 이재명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거 참 우리가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공무원감이 아니라 범죄자의 인식이죠.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성과를 참 많이 냈다. 성남시에서. 그게 뭐 대장동 그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내가 좋은 일 했지 않느냐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성과를 내다 보니 이재명도 대통령 한번 해보면 좋겠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길거리에 가다가 그저 비어있는 벤치입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많이 생겨난 거죠. 자, 이재명이도 대통령 한번 해보면 좋겠네. 대통령은 한번 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재적인 사고와 독재적인 꿈을 꾸면서 이게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자격 미달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권을 잡았는데 개혁 입법이 발목 잡히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게 바로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자기가 한번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똑같이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개혁 입법이 발목 잡혔다. 그래서 펄펄 뛴 거 아닙니까?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다 이러면서 예산도 막고 법률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그랬더니 이재명 씨는 나는 뭐 이런 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해요. 시민과 함께 하면 됩니다. 자, 시민과 함께 한다. 대통령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자기가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을 동원하겠다. 이랬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교육 예산이 삭감되면, 그러면 교육 예산이 삭감되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학부모겠죠.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하고 같이 손잡고 싸우겠다. 교육예산 삭감을 하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에게 요 이해 당사자들을 끌어내서 붙잡고 압력을 가해서 결국 통과시킨다.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 이제 이걸 보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이 있었던 밤에 국민들 보고 결국 자기 국민들 보고 여의도 국회로 가주십시오. 무장 계엄군들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그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참 맞는 말 같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시민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보게 되면 이제 우리도 색안경 써야 되겠죠. 그게 통상적인 말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이재명 씨는 우리가 지금 내란 수괴라고 하는 윤석열의 다른 버전이다. 내란이 아니라 폭군이 되겠구나, 그냥. 독재자 중에도 아주 무시무시한, 저항도 용납하지 않는, 그리고 필요하면 시민 데려다가 총알바지 만들고 엄청난 폭군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라는 게 앞에서는 국민은 표잖아, 표. 표니까 중요하지. 너희들이 표 찍어야지. 근데 이걸 보면 이제 또 이런 의미냐.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국민은 나 이재명의 도구잖아. 내가 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는 거야. 국민에게 무슨 미사일이 있습니까? 장갑차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혈사태 날 거라고 하면서 국민들 보고 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을 했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와, 이거는 뭐 냉혈한이다. 자,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아무튼 본인이 한 말을 보고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풍전등화였다. 물론 풍전등화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은 그래도 정식으로 제대로 써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풍전등화라는 것은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비유입니다. 현실이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는 풍전등화 같았다라고 써줘야 하는 겁니다. 풍전등화였다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풍전등화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등호의 위아래에 점을 찍은 것이고, 풍전등화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등호를 쓴 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등불이 아닙니다. 풍전등화일 수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것도 역시 비유를 쓴 것인데, 일군다 하는 것은 보통 밭을 만드는 것, 화전을 불을 태워서 밭을 만드는 화전, 이럴 때 일군다, 황무지를 개간한다 이런 데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없던 것을 만든다는 이 생의 개념입니다. 없던 것을 만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초지는 있었죠. 그러나 밭은 없었습니다. 황무지는 있었으나 옥토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궈온다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피땀으로 일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없었는데 피땀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민주주의가 없던 시대였고 군주 주권주의 시대였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무엇을 했느냐? 민주주의를 지켜왔죠. 그래서 일궈온이 아니고 지켜온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유린했는데, 그러나 국민들은 목숨을 내놓고 계엄군과 장갑차를 막으며 내란에 저항했다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잘 싸워서 막았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왜 국민은 저항했을까? 이것을 재판을 할 때 쓰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항변이라는 말이 있죠. 항변은 기존의 사실을 자기가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그러나 라고 말하는 것이 항변입니다. 저항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군주의 권력이 유효하지만 거기에 반항하는 게 저항입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거역하다, 대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른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내란을 막는 국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은 저항한 것이 아니고 대항한 겁니다. 맞서서 싸우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대항을 저항으로 쓰는 것도
역시 피동어법을 즐겨 쓰는 그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씨는 무엇인가 했다 하면 당했다. 이 경우에도 저항했다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기까지 국민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잠 못 이루는 긴긴 겨울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참 의문이 생기는데 내란이 완전히 진압됐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내란은 계속 중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죠. 그런데 완전히 진압됐으면 옛날에 내란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지.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이렇게 이제 먼 일로 된 겁니까? 깔끔하게 손을 떼겠다. 그러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처벌은 이재명 씨는 이제 손 떼는 겁니까? 이제 상관없다. 내가 대통령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속으로 혹시 윤석열이나 나나 사실은 같은 과야. 그러고 있는 거냐. 당장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라고 이번 보궐대선을 하는 건데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가 후보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냐. 지금은 이재명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으라고 이번 선거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 일꾼인 대통령인 공무원이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진압하는 것이 이번 보궐대선에서 새로 임명하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마침내 2025년 4월 4일 국민의 명령을 받은 헌재는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다. 그런데 흔히 이렇게 쓰죠. 그런데 윤석열의 파면이라는 이런 소유관계, 포함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이 있고 윤석열의 기각이 있고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이렇게 써야 옳죠. 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래서 이 국민이 합니다라는 것을 또 이번에 또 여기에다가 썼는데 그러면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하는 이것을 국민이 명령했기 때문에 파면이 됐고 그래서 결국 국민이 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윤석열 파면을 이루어낸 것을 이재명 씨는 비츠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츠혁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명령을 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인데 주권자인 국민이 모두 탄핵 찬성 응원봉 시위대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주 극소수였죠.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주권자의 이름을 팔고 자기 지지 시위대를 이게 주권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들이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냈고 이게 빛의 혁명이다. 혁명 성공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이라는 것은 이 국민은 여의도 응원봉 시위대, 이재명 지지 시위대에 아주 국한되는 것이고 이 뜻은 끝에 가서는 응원봉 시위대, 나의 팬들이 해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이거 잘 정리를 해야 하겠죠. 이재명 씨가 지방자치단체 시민운동을 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서 어떻게 국회의원도 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되고 했지만 국가의 시스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저 내가 이끌고 다니는 팬클럽 이게 주권자다. 이런 식으로 조심성 없이 책에다 써놨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특정인의 나의 국민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때 이 부분을 지적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씨만 두고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 씨 국민변호인단에서 국민을 파는데 이거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농담처럼 아이들이 사제로 만든 딱지에 자기가 별이 5개요 이렇게 그리는 것은 괜찮지만 공무원인 윤석열이 국민변호인단 이런 걸 써서는 안 되고 언론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이 명칭을 이들이 누리도록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인 한덕수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오라고 하면서 국민추대위원회라고 쓰는 것도 안 됩니다. 무슨 국민이 한덕수를 추대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한덕수 대통령 선거 후보 추대위원회 이렇게 특정을 해야지 국민은 이러면 5,100만이 한덕수를 나오라고 하는 것 같이 거짓 광고를 하는 게 됩니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이라는 표현을 자기 지지층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책에서 긴박하고 끔찍했던 내란의 시간들을 역사를 기록하는 심정으로 자세히 적었다. 역사에 기록하는 심정으로. 그러나 역사가 뭡니까? 역사가 실물입니까?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회하면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책을 쓰는 그런 심정으로 자세히 적었다. 이렇게 써야 하겠죠. 정치인이 쓰는 책은 그것이 픽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미사여구를 쓰고 비유를 가득하게 쓰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세히 적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적었구나.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그 당시 여의도에서 이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하던 그들이 윤석열의 파면되도록 하는 이런 빛의 혁명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가
작동했고, 그리고 전체 국민인 5,100만 주권자의 굳건한 의지가 차근차근 국가의적 윤석열이 저질러 놓은 이 범죄, 이 질서 파괴, 이것에서 차근차근 법 질서를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란은 아직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내란은 진압되었지만 내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것은 국민이 아니고 개인인 국민이죠. 우선 내란은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중이라는 것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란이 진압되고 안 되고와 개인인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에 이 연결이 부자연스럽죠. 아마도 이재명 씨는 빨리 나를 지지해주면 이런 이익 저런 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보면 내란은 진압됐고 나쁜 일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내란은 잊어버리고 더 잘 살 국리를 하자. 돈 생길 일을 이야기하자. 그러나 내란이 진압된다고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말고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부자연스럽다고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내란이 진압됐으니까 이제 지난 일은 덮자, 잊어버리자 하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재명이 내란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고 싶은 건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됐고 그저 내가 수단으로 여기는, 내가 저것만 손에 넣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고 싶었다. 갑자기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항상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옳다고 보는 것, 저항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왜 우리라고 했을까? 거기에 혹시 여러분도 들어갈까? 여러분 대부분 안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응원봉 들고 가서 흔들었습니까? 그 응원봉 들고 흔든 빛의 혁명을 했다는 그 사람들은 숫자 얼마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라고 했겠죠. 누구냐? 여의도 응원봉 시위대다. 그래,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5,100만 국민, 주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너희 이재명 세력들, 너희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죠. 대다수 국민이 아니니까.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 이재명이가 꿈꾸는 나라를 담고 싶었다. 이거 우리 주권자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제는, 그 자기들의 과제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명 일당의 과제는 이렇게 봅시다. 구분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 일당, 이재명 일당의 과제는 분명하다. 해야 될 게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이다. 이 성장을 집어넣은 것은 보수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폭을 넓혔다는 뉴스를 보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와 이재명 일당은 이 성장은 이질적인 거다. 뉴스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를 다 하겠다고 합니다. 회복과 성장.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고 성장 동력이 없다는 고백이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동력도 없답니다. 포크레인으로 삽질을 하려는데 기름이 없답니다. 전기 자동차로 먼 곳으로 달리고자 하는데 충전할 전기가 없답니다. 이것도 만들어야 한답니다.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 길에 나 이재명이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빛의 혁명을 했다는 그 혁명단, 여의도 응원봉 시위대와 이재명이 이런 것을 지금 원한다. 우선 이제 앞에 것을 보면 이재명 일당이 꿈꾸는 나라, 이거 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이재명 씨를 뭐 싫어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재명 일당이 꿈꾸는 나라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너희가 꿈꾸는 나라로 바꾸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꿈꾸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이, 윤석열도 그랬듯이 이런 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고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이재명 일당이 만드는 그 너희들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런 짓 하다가 윤석열이 파면됐고 앞으로 처단될 겁니다. 역사상 이런 짓을 하던 군주, 그 당시는 주권자였죠. 지금은 주권자의 일꾼. 그런 짓을 하면 쟁반에 모가지가 올라갑니다. 역사상 그래왔죠. 국가에 손대는 일은 다수결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인 전체 국민의 만장일치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에 손을 대면 결국은 국가와 함께 전체 국민의 터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수도 옮기기 안 됩니다. 정부 형태 바꾸기 안 됩니다. 이념 바꾸기 안 됩니다. 영토 변경 안 됩니다. 그게 더 나은 것이다. 더 낫다. 이재명이 생각하기에 더 낫다. 라고 하는 이것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사람도 배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주권자의 존속 요건인 최소한의 합의, 여기에는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한번 대보겠다.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일당이 너희들이 꿈꾸는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 일, 이거 참 잘 안 될 것 같다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회복과 성장을 하는 게 자기들 과제다 이랬죠. 그 성장만 봅시다. 이 성장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들의 성장은. 왜냐하면 동력이 없다지 않습니까?
동력도 없지 않느냐. 동력만 없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어디 공짜입니까? 성장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성장은 첩첩이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냥 성장하면 안 된답니다. 성장의 기회가 균등해야 한답니다. 가령 곡식을 기르는데 어느 곡식이 좀 빨리 자란다, 어느 곡식이 덜 자란다 그러면 멈춰 한 다음에 그 높이가 똑같아져야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똑같이 집단급식을 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집단급식을 했더니 어떤 애는 더 통통하고 어떤 애는 키가 더 크더라. 그러면 안 돼.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아지도록. 그러니 소화 능력이나 영양 흡수력도 균등해야 한다. 야, 이런 성장 참 어렵겠죠? 또 있습니다. 성장의 결과도 균등 분배를 하는 바로 이런 것을 공정성장이라고 하는데, 공정성장만 허용한답니다. 동력도 없고 공정성장만 되기 때문에 성장은 도무지 안 되겠죠. 그러면 회복과 성장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회복뿐이구나. 성장은 지지부진하든지 불가능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정성장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면 결과주의로 그냥 또 속여버리면 되는 것인가? 그래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정성장을 해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도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연다. 이거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문을 연다고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은 이미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단지 너희가 못 들어갔구나. 이재명 일당이 못 들어갔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갔구나. 근데 공정성장을 해야만, 성공해야만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공정성장은 참 어려워 보인다. 공정성장을 못하는데 결과주의로 속인다고 이 문이 열리겠느냐. 시작부터 참 되는 일이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에서 더 나은 세상이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지 않구나. 그러면 지금 그 세상, 그 더 나은 세상에는 누구누구가 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그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이재명 일당에게 그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건가? 그렇다고 치면 지금까지 왜 그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일까? 지금까지 공정성장에 성공을 못해서 그래서 못 열었던 것인가? 아니, 민주화 한다고 한 근 40년 동안 문을 못 열었고 공정성장을 못했는데 이재명 씨는 이걸 지금 해보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씨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그 길에 이재명이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이 국민은 주권자, 대한민국 주권자가 아니고 여의도 응원봉 시위대, 비치혁명을 했다는 바로 그 소수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국민이고 나머지는 착취당하는 피지배민인가? 계속 비치혁명단을 이야기하니까.
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인 공무원은 지지자의 일꾼이 그 응원봉 시위대의 충직한 도구가 아니라 주권자인 전체 국민의 공복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반짝 아이디어를 내서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것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반역입니다. 이 아이디어, 그것이 헌법 개정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도 말을 했듯이 전체 국민의 뜻이 수십 년간 다져지고 전문가들이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됩니다.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을 하고 그리고 반대가 한 명도 없게 됐을 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 국가가 주권자의 컨센서스로 국가를 유지해온 그 원칙입니다. 언제 반대자가 한 명도 없느냐?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최소한의 것. 쓸데없이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그럴 때 만장일치가 됩니다. 헌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채용하는 일꾼마다 대통령이라고 일을 좀 시켜보겠다고 데려다 놓으면 놓을 때마다 개혁하겠다, 개조하겠다, 변혁하겠다 이러고들 있는 것이죠. 이 책에는 내가 걸어온 정치 인생도 담았다. 내 인생은 소년공 시절부터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 또 참 의문이 드는 내용인데 사회적으로 이재명 씨는 성공한 인물입니다. 60평생에 40년을 상류층으로 살아왔는데 소년공으로부터 계속 되는 일은 없고 계속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말을 하니까 그렇죠? 정치인이 되어서도 위기는 계속됐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 씨가 크게 대우각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되고 나서의 위기는 상당수가 본인, 가족 등이 나쁜 짓을 해서 즉 범죄 혐의가 있다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이게 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렇게 과거를 덮고 나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운이 지지리도 없었습니다. 왜 검사는 나의 범죄만 보는 것일까요? 남도 도둑이 또 많이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를 덮고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처럼 자기 지지자를 세뇌시켜서 도구로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재명 씨는 소년공부터 정치인이 되어서도 위기가 계속됐다고 하면서 이 위기에 죽을 고비도 있었다를 넣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재명 씨를 죽이겠다고 갔던 그 범죄자,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피해자인 것이지 이건 이렇게 말하는 위기와는 관계가 없죠. 이 범죄자가 나쁜 인간인 겁니다. 범죄자가 없었으면 죽을 고비를 넘기지는 않았겠죠. 남이 한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돼서 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본인의 행위,
본인이 법을 위반한 것, 위반했다고 보이는 것, 이런 것이죠. 그 위기 때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믿으며 함께 걸었더니 위기는 새로운 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의 국민은 지금까지 보았듯이 응원봉 시위대 같은 것이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재명 편 대중, 이재명에게 표 찍어주겠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이제 그것을 믿고 걸었더니 위기가 새로운 길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범죄 혐의 부분도 이재명을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유죄 판결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은 정치인 이재명의 성장사, 성장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랬는데, 반성 없이, 특히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씨가 반성 없이 법꾸라지로 지금에 이른 것을 성장이니 성장의 기록이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장의 결과는 마귀가 된 것입니까? 마귀는 요사스럽고 못된 잡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왔다. 그동안 내가 했던 말과 글을 정리해줬다고 하는데, 본인이 했던 말과 글을 남이 정리해주는 책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이 책을 직접 쓰지 않은 것인가, 과거에 한 말이 있고 과거에 쓴 글이 있을 뿐이고 이재명 씨에게는 책은 쓰지 않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말과 글을 정리해준이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써준, 이렇게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직원들과 오마이북에 감사드린다. 그런데 이 오마이북은 출판사니까 여기가 책으로 편해준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직원들이 책으로 써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고, 그 직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무를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씨의 개인의 정치 인생, 아직 당의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당의 후보는 많죠. 후보감은 마지막에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당에서 이재명 씨를 이렇게 책을 대신 써주면서 이게 당의 업무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씨가 했던 말을, 이재명 씨가 써놓았던 조각 글을, 이거를 정리, 즉 책으로 써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바로 이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이 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발간물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용 홍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왜 다른 경선 후보자들도 많은데 이재명 경선 후보자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당 발간물로서 선거용 홍보물을 내줬을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새 봄을 맞이하며 이재명 이렇게 머릿말을 끝을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머릿말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이를 했죠. 그 말을 한 사람은 이재명 씨인데, 그래서 이재명 씨는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한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과거에 상당히 많은, 지금 이 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재명 씨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이재명 씨는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썼을까? 이 사람이 과거에 이와 비슷한 말을 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서 정말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글을 읽는 사람의 그 자세인 것이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재명 씨가 했던 이야기가 그의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시민은 필요할 때 내가 동원해서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망설임 없이 그냥 내질러서 이야기하는 아주 호쾌한 인물이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